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인사특별법 41강인데 마스터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볼 겁니다. 근저당권은 거의 문제가 하나 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저당권 자체가 보통 세 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돼도 두 개는 나올 수 있죠. 두 문제. 근데 그 근저당권은 거의 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근저당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명할 때 그 마이너스 통장을 좀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먼저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 일정한 한도가 뭐냐면 우리가 최고액이라 그래요. 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1억이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증감 변동되다가 1년 뒤에 그 마이너스 통장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갑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주유소를 많이 하는데, 자, SK로부터 기름을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3년간. 그럼 당연히 뭔가 매일같이 기름이 올 거고, 당연히 갑 주유소 사장님은 매일같이 결제를 해야 될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이 SK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의 주유소를 감정평가했더니 한 100억 정도 나오더라. 그럼 이 주유소에다가 한 70억 정도를 최고액으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럼 이 70억이 실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액이 70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름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또 외상하고 납품하고 갑이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죠. 그러면 일부를 변제하죠. 근데 나중에 장사가 더 잘 되면 아예 다 갚아버렸어요, 채무가. 채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0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는요? 요 3년까지. 그러나 채권 채무 관계가 가다가 3년 정도 가면 이젠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차 대조표를 비교해 가지고 실제 기름이 납품된 거, 그다음에 또 돈을 변제한 거를 계산했더니 지금 최고액이 얼마예요? 70억이잖아요. 그럼 요 70, 예를 들면 75억이다. 자, 75억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75억을 SK에다 변제하고요.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75억을 변제하지 못하면 당연히 SK는 요 주유소를 경매를 붙일 거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70억까지는, 요 최고액이 70억이죠. 70억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액이라는 것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표시하는 액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실제 채무는 얼마예요? 75억이잖아요. 75억에도 75억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등기되어 있는 70억만큼 최고액까지만 담보를 합니다. 그럼 지금 5억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변제를 받고 일반 채권자로서 5억을 추심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정해놔요. 최고액을 정해놓고 계속 증감 변동되다가 변제기가 되면 비담보 채권을 확정해서 변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피담보 채권은 이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확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 게 아니라 불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억 3천 정도 30%를 가산해 놓아요. 그럼 실제 채무자는 1억을 빌린 거지 1억 3천을 빌린 게 아니죠. 그럼 3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잡아놓는다. 이게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 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종성이라는 건 네가 있으면 나도 있다. 이게 부종성인데
요게 없어요. 1억 3천에 3천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1억 3천이 잡혀 있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돼 있다라고 하고요. 대위가 변제, 누군가가 대신 변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3년간은 증감 변동이 계속되다가 0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4번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라든지 또는 채무자가 변경된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유소가 원래 100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150억이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사장님이 원래 갑이었는데 갑이 주유소를 누군가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주유소에 붙어있는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인수를 안 하면 전부 다 소멸되고 변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채무가 범위가 바뀌거나 채무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부분인데요.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할 때 반드시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 근저당권이란 취지, 이거 근저당권입니다 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때 반드시 기재할 때 요 필수인데 이 두 가지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해놓으면 뭐냐면 채무자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있죠. 존속기간 결산기는 의무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최고액 그러거든요. 이 최고액이 무슨 뜻이냐도 가끔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최고액은 요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주의소에서 채권 최고액을 70억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실제 채무가 7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는 실제 채무인 75억을 갚아야 되죠. 그 75억을 책임의 한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선 변제권인 최고액은 70억이잖아요. 그 70억은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그걸 최고액의 의미라 그래요.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종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자, 이자는 최고액 속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일반 저당권은 등기를 하여야 받을 수 있지만 요건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은 포함이 안 돼요. 여기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한때는 요 실행 비용을 상당히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지연이자는 1년분에 초과하더라도 최고액 한도 내에서 전액을 담보해요.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1년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년, 3년, 5년 상관없이 모두 담보할 수 있다. 70억만 넘지 않는다면 모두 담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아까 확정된 채무가 피담보 채권이 최고액을 총화했다. 아까 우리가 최고액이 얼마였었죠? 이게 70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금액이 75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고액은 70억인데 지금 75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을 갚아야 돼요. 여기 75억을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이나 요 3취득자는 최고액이니까 여긴 얼마예요? 70억만 변제도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도 중요하고 3번, 4번, 5번 요 최고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외워야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담보채권은 아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피담보채권을 분명히 확정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 확정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자 보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럼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저당권이 되고 일반 저당권이에요. 부종성이 띄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확정 사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본계약의 결산기가 도래했다든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의 만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니은번의 존속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기본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해지가 있다든지 가장 중요한 건 요거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언제 확정돼요? 존속기간 만료, 결산기가 들어오면 또 아니면 중간에 그 주유소 사장님이 SK하고 거래하기 싫고 S-오일과 거래해야 되겠다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자, 선순위가 있고 저당권자, 여기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경매를 이 사람이. 그러면 요 문제는 이 사람은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겠죠. 근데 요 선순위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냐? 그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 확정이 된다라고 해요.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근데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후순위권자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고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를 좀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마 요게 가장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얘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채권이에요. 이거 새로운 채권은 당연히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하고요.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안 돼요. 다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한 그 이자나 지연이자 같은 거 있죠? 이건 담보가 돼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면 이건 담보가 안 돼요. 근데 기존에 확정된 채무가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유소가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야 돈을 받는데 그때까지 요 확정된 채권의 이자, 지연이자는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지만 기존 채권의 이자라든지 기존 채권의 지연 이자는 담보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에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돼 버렸네요. 취하됐다라고 하면 다시 근저당권으로 환원 돌아가느냐 아니면 일반 저당권으로 남느냐라고 묻는데요. 당연히 일반 저당권으로 전속이 된다라고 되시면 됩니다. 일반 저당권으로 그대로 전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판례 내용인데요.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자, 확정되기 전에입니다. 개개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또는 대의변제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기 전에 누군가가 대신 갚거나 또 이게 뭔가 양도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대신 돈 갚으면 일반적인 채권의 양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근저당권은 양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대신 갚았다고 해서 갚은 만큼 근저당권, 아니죠. 만약 통장의 채권이 양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음날 내가 돈을 다시 뺐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그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저당권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 요 채권 최고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정 시기는 요거 하나 정도만, 그 다음에 확정 이후의 효력, 이 정도면 문제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개념만 정리가 된다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반복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